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11년도 재정학,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6번부터 10번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같이 보실까요? 자, 6번은 공공재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공공재는 우리가 알다시피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를 얘기하죠.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인데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게 공공재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재화의 특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순수 공공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해안가 작은 마을에 울리는 어떤 지진 해일 경보 사이렌은요 공공재다. 맞아요. 만약에 지진 해일과 관련된 경보 사이렌이 해안가의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웽 하고 이렇게 되면은 들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공동으로 같이 소비할 수 있죠. 그래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피난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안가가 너무 커. 그러면 부산에서 웽 울리는 게 서울에서 들립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약간 그렇지만 이제 국지적인 지방 공공재에 가깝다 보시면 되겠죠. 뭐 무난하긴 해요. 그래도 혹시나 하니까 세모 정도 해 주시고. 자, 클럽제의 경우에는 클럽제 같은 경우는 뭡니까? 배제성이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비경합적이지만 회원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두 가지로 합니다. 회원 수가 주어져 있을 때 최저 클럽의 규모, 이거는 이제 사무엘슨 모형하고 결과가 똑같아지고요. 만약에 사이즈가 주어져 있어, 공간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적정 회원 수가 얼마인가, 이거를 또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거 그림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이게 회원 수야.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봤을 때 1인당 측면에서 편익이 어떻게 되냐면 총 편익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거, 증가하다 감소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1인당 총 비용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1인당이니까 사실은 이걸 n으로 나눠줍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장 편익이, 순편익이 극대되는 경우는 요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요 사이에 해당하는 요 값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점들을 우리가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어떤 최적을 나타낸다. 적정, 최적 같은 말입니다. 이론적으로 나타낼 때는 회원수 증가에 따른 편익만 제대로 아니지. 언제나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 그걸 같이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편익만 생각하면 안 되고 비용도 고려해야 됩니다. 자, 이걸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요 관계, 이거 잘 기억하시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회원수가 증가할 때 1인당 여기 나와 있는 지불하는 비용은 감소해서 이게 느낌이 회원 증가에 따른 편익을 나타내는 것이고, 근데 회원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치,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혼잡해지잖아. 막 북적북적대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헬스클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은 회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렇죠. 경합성, 혼잡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익의 감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좀 잘 체크해서요. 좀 머릿속에 넣어 두시죠. 자, 그리고 3번 공공부문이 어떤 재화를 공급한다면 그것은 공공재가 되기 위한 공공부문 하면 이게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어떤 재화를 공급합니다. 그것은 공공재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쵸? 정부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 조건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자, 4번에 무임승차 문제는 소비의 경합성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고 정부가 그 재화를 공급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 여러분, 무임승차라는 것은 프리라이더 문제가 되는 거죠. 돈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소비의 경합성이 아니라 비배제성, 배제를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무임승차, 공공재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특성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배제 불가능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어떤 재화의 소비가 배제 불가능하더라도 비경합적이면 시장을 통해서 그 재화를 공급할 수 있다? 아니죠. 우리가 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다 충족하는 경우를 순수 공공재라고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면 불완전한 공공재가 되는 거예요. 시장을 통해 가지고 쉽게 그것을 공급할 수 있다? 절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답은 1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거법으로 푸는 거 얼마 시간 걸리지 않으니까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7번 공공재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공공재는 부분균형 분석 방법이 있고 일반균형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부분균형 분석 방법은 공공재만 생각하는 거야. 공공재만 고려하고 사용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소비자들의 한계 편익의 합이 한계 비용에 이거와 일치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한계 편익, 공공재에 대한 한계 편익의 합이 한계 비용과 일치할 때 효율적인 공급이 이루어진다. 오케이, 맞아요. 자, 여기에는 보행 모형이 있고요. 린달 모형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공공재만 생각하고 보행 모형과 린달 모형이 있는데 자, 보행 모형은요. 부담 금액을 우리가 나타내고요. 린달 모형은 부담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보행 모형에 따르면 개별적이고 자발적인 교섭에 의해서 공공재 적정 공급이 실현된다. 이게 바로 사실은 보행 모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린달 모형은요. 시장의 분권화된 의사결정으로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달성될 수 없음이 아닙니다. 자, 린달 모형에서는요. 자발적인 교환 모형이라고 제목에 붙어있는 거 기억나세요? 자발적인,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교환 모형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틀렸고요. 4번 클라크 글로브즈 조세를 부과할 경우 우월 전략은 공공재가 자신의 진정한 그렇죠. 그로브즈 레자드가 있고 클라크 그로브즈가 있는데 이때 클라크 그로브즈는 우월 전략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스는 모든 소비자들이 공공재와 사적재 간의 한계 대체율의 합이 두 재화의 한계 변환율과 일치하는 이겁니다. 공공재랑 사용재를 다 같이 고려하는 것이고요. 이게 MRS가 이거 MR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겠죠. 이게 MRT입니다. MRT, 공공재, 사용재 같이 고려하는 이 사무엘스는 일반균형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살짝 체크해서 보시면은요. 자, 부분균형 분석은 여기 있는 것처럼 사적재를 고려하지 않는 거고요. 보행 모형에서는 마지널 여기 나와 있는 베네핏의 합이 MC와 같은 그겁니다. 자, 보행 모형이나 이런 거에서도요. 가상수요 곡선을 사용합니다. 그걸 수도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진정한 선을 표출한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를 자발적으로 드러내는 착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부담 비율이야 부담액은 보행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게 되는 착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을 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시장적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공공재에 대한 비배제성으로 인해 가지고요. 진정한 선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표출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수요 표출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자, 클라크 그로브즈세가 있고 여기서는 우월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로브즈 레자드, 그러니까 그로브즈는 둘 다 들어가니까 클라크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로브즈 레자드 하면 레자드 하면은 내쉬 균형으로 하면서 약간 재정 적자를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라크 그로브즈는 뭐야? 우월 전략이 자신의 진정한 선을 표출하는 것이지만 자신의 선호와는 무관하게 자기가 세금 내는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월 전략인데 문제가 뭐냐면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것이 그로브즈 레자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무엘스 모형이 대표적인데 공공재랑 사용재에 대한 이렇게 MRS의 합과 MRT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요거 3번이
답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8번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예, 공공재 최적 수준을 구하는 겁니다. 100명의 주민이 거주한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공공재에 대한 편익을 이렇게 합할 때 100번을 더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이 서메이션이니까 100을 곱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주민들의 한계 편익이 나와 있고 구축함 한 척당 공급 가격 이게 100억 원이냐? 100이라고 하세요. MC는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적 구축함의 수는 이런 식으로 살짝 보시면 되겠죠. 기본적인 거긴 합니다. 한계 편익에 대한 합이니까 100을 곱해줘서 이렇게 편익의 합을 계산하고요. MC 같아지는 점을 찾아냈고요. 그러면 요거 같아지는 점 찾으면 9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뭐 난이도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별표 하나로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이거 뺄게요. 난이도. 예. 자, 다음에 우리 9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외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외부성을 내부화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야만 한다. 뭐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좀 언제나 시험 문제에서는 좀 그러려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화시키는 방법은 자발적인 협상을 통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공공재적 외부성과 이거는 사적재적 외부성에 비해서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협상에 의한 해결 가능성이 높다. 아니 이게 느낌이 공공재적, 이거 소진 가능한 우리가 사적재에 가까운 것이고 공공재는 소진이 불가능한 외부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이거 느낌이 낯설다 하더라도 이 사적과 관련된 사적 외부성이 좀 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가까우니까 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해야지 공공재라고 하면 주인이 없잖아. 그러니까 당사자가 누가 당사자인지 그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3번 환경오염 유발 재화에 대한 최적 피고세를 부과하게 되면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직한 최적이라는 게 피고세를 부과하게 되면 환경오염이 제로가 아니죠. 환경오염이 제로가 되면 오염물질이 제로가 되면 이거는 완전히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에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자정 능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정화를 할 만한 수준이 되었을 때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4번도 중요하죠. 금전적인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오염은 있어요. 자, 금전적 외부성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유발시킬 수 있다. 여러분, 금전적 외부성은요. 요거 상대 가격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외부성을 금전적 외부성이라고 하죠. 네, 여기 한번 볼게요. 금전적인 외부성은 여기 상대 가격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거야. 집값이 올라가면은 집을 가진 사람은 이득을 보고 집 없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지역에 지하철이 들어섰어?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지역에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전적인 외부성은요. 사회 구성원 간의 소득 재분배에만 영향 미치기 때문에 비용 편익 분석에서도 우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네,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염허가서 제도 같은 경우는요. 외부 불경제를 교정하는 방법은 점차 시장의 경쟁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이중구 교수님 책에서 보시면 오염허가서가 없으면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염허가서를 어떤 대기업이 싹쓸이를 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떤 기업이 힘 약한 중소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할 때 오염물질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싹쓸이해서 다른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걸 시장 봉쇄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어떤 경쟁 자체를 좀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이게 무난하게 맞는 표현이고요. 다른 것들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다음에
10번. 이거 외부성 문제인데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요. 하천 상류에 화학 공장이 있고요. 하천 하류에 여기 보시면은요. 양식업자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하천 상류에 케미컬 해서 C인가? 그래서 양식업 피쉬 하는 사람에게, 피셔에게 화학 공장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 하천에 있는 양식장의 총 비용에 C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C. 얘가 이쪽에 이제 외부 비용을 야기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화학물과 양식 생산물의 가격은 10이고요. 그냥 뭐 수요 곡선이 수평으로 1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기업의 합병이 불가능할 때 파레토 최적을 위해서 야, 피구세 얼마나 부과해야 돼? 이렇게 돼요. 조금 약간 두 공장과 이쪽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요. 화학 공장 입장에서 지금 이제 걔네한테 세금을 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이제 어떤 비용을 나타낸다라고 하면은요. 요거는 P가 그냥 1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여기다 그려놨는데 그냥 10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수요 곡선이야. 자, 그런데 이제 화학 공장 입장에서 봤을 때 직접 생산 비용을 봐야 됩니다. PMC는 사적 한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거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QC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앞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화학 공장 입장에서 요거 생산 비용을 하잖아. 그러니까 요거 미분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PMC는 얘가 자기가 이렇게 화학 물질이 포함된 그런 물건을 생산을 하는데 요거 했을 때마다 총 비용이 얼마가 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TC라고 쓸까? 그리고 Q 총 비용을 이걸로 미분하니까 2분의 1 Q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PMC야, PMC. 이것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외부 비용을 구해야죠. 양식장에 미치는 외부 비용. 양식장에게 자기가 생산을 함에 따라서 양식장들이 생산을 하면 할수록 이만큼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야. 여기 보시면 이걸 미분하는 겁니다. 이거 플러스야. 죄송합니다. 플러스예요. 이렇게 미분을 하게 되면 이게 발생하는 거야. 그때 외부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바로 외부 비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이 생산을 할 때마다 이게 추가적인 비용이 더 생긴 거야. 원래는 이게 없었어야 되는데.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외부 비용 SMD가 4분의 1 Q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 QC를 같이 더한 게 SMC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SMC는 요거 PMC에다가 요거 외부 비용까지 같이 고려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SMC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이해되세요? 이게 좀 자칫 좀 이제 양쪽 다 이렇게 함수를 줘서 어려울 수 있는데 좀 보면 또 볼만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SMC와 여기 MR 나타나는 MR이 이제 P가 되는 거야. 아니면 D라고 써도 되고 P로 해도 되고 수요 곡선입니다. 같아지는 걸 구하면 여기 나와 있는 3분의 4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요거 3분의 40이 되면 그 다음에 P구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예, 요 차이. 아니면 요거를 SMC에 해당하는 여기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되겠죠. 여기에다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QC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사회적 한계 피해액만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0 요 차이만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3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좀 어렵긴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좀 기본적인 거에서 조금 확장한 것이기 때문에 할만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11번서부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